이전 행성이자 현재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행성인 명왕성은 그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 멀리 숨어 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의 온도는 매우 추워요. 우와, 언뜻 보기에 명왕성은 멀고 얼음처럼 차갑고 척박한 천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까요? 어쩌면 생명체를요.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는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명왕성이 형성된 이후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명왕성의 연무층 대기 아래에는 분화구와 불순한 물 얼음으로 가득 찬 차가운 표면이 있어요. 또한 얼어붙은 질소가 가득한 거대한 충돌 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지각 아래에는 내부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행성의 표면이 확장될 때 대부분 많은 균열을 남깁니다. 명왕성도 마찬가지예요. 물 얼음 지각에 수많은 균열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는 매우 다양해요. 어떤 균열은 심지어 명왕성이 아직 형성되고 있던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외행성은 아마도 작은 얼음 조각들이 천천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성장했을 거예요. 그건 우리 태양계의 외부 영역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응축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얼음층의 바닥을 녹일 정도로 강렬하고 빠르게 진행됐어요. 명왕성의 표면은 바다의 꼭대기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처음 5억 년 동안 얼음 지각의 바닥에서 얼면서 확장되었습니다. 바다는 앞으로 10억 년 동안 얼어붙는 걸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방사성 열의 축적은 일시적으로 우주로의 열 탈출 속도와 균형을 이뤘죠. 하지만 명왕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능 열을 덜 생산하는 동안 명왕성의 내부 바다의 지붕은 계속해서 얼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위와 얼음 사이에 200km 두께의 층으로 변했을 거예요. 지각은 그곳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암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얼음 껍질이 본질적으로 마찰이 없는 내부를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 번째 잠재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멋진 사실은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지각 아래에 있는 잠재적인 바다는 명왕성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의 몇몇 얼음 위성에도 있어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타이탄처럼 말이죠. 그리고 목성의 유로파도요. 엔셀라두스와 유로파는 둘 다 짠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에서 분출되는 비슷한 물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간헐천은 이 위성들이 나름대로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아마도 방사선이나 중력 때문일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 에너지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어요. 세레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행성이고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물체이며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비록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레스에 해저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헐천이 그 첫 신호일 수도 있어요. 수증기 기둥은 표면 아래의 얼음을 우주 공간에 노출시킨 운석 충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레스는 또한 고유한 대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외성은 태양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표면 온도는 영하 38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만약 표면에 물 얼음이 있다면 빠르게 가스로 변할 겁니다. 이것은 이 흥미로운 외성 주위에 대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에는 많은 화산들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의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를 제외하고 이오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중 150개는 항상 폭발해요. 과학자들은 금성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도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매우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고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비록 다른 지역의 화산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지만 그 화산들이 남긴 언덕, 계곡, 평원, 산, 그리고 특히 용암수로와 같은 특정한 지형 때문에 한때는 활동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현관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물이 특정 경로를 따라 경사진 진입로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용암처럼 작은 수로를 만듭니다. 우리의 달에는 지구의 공룡들이 활보하던 시절에 활화산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공룡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의 표면에서 맹렬하게 흘러나오는 용암의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달에 있는 특이한 화산 퇴적물인 이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산 지형에 있는 70개의 유사한 흔적들이 우리 행성을 마주하고 있는 달의 측면에서 발견됐어요. 그중 일부는 10억 년 이상 됐지만 일부는 1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공룡 멸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목성이 그 주범이었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도 6,600만 년 전에 우리의 고향 행성을 강타한 이 우주 암석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 힘으로 말이죠. 그것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해안에 분화구를 남겼어요. 지진, 쓰나미, 그리고 사나운 화산 폭발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 모든 동식물 4분의 3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성이 지구로 혜성을 던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중력은 알 수 없는 힘으로 태양계를 커다란 핀볼 기계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어요. 목성은 우리의 가장 거대한 행성이고 극도로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은 들어오는 많은 혜성을 쫓아내고 때때로 태양에 매우 가까이 가져다주는 우리 태양계의 수호자와 같아요. 혜성이 태양 가까이에 도착하면 이 혜성들은 매우 강한 조성력을 경험하게 돼서 산산조각나고 결국에는 긴 덩어리의 혜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덩어리 중 하나가 지구로 향했을 거예요. 트리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해왕성에는 13개의 위성이 있고 트리톤이 그중 가장 큽니다. 태양계에서 역행 궤도를 가진 유일한 거대 위성입니다.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모행성을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트리톤이 해왕성의 궤도 너머 태양계 바깥쪽에 위치한 원반 모양의 영역인 카이퍼 벨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왕성의 중력이 수백만 년 전에 그 지역에서 트리톤을 끌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명왕성도 카이퍼대 안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왕성과 트리톤은 거의 같아요. 밀도, 질량 및 표면 물질이 비슷합니다. 현재 트리톤은 모행성인 해왕성과 동시에 회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계에서 발견한 가장 먼 천체는 재밌게도 그 이름이 파파아웃입니다. 1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파파아웃은 태양으로부터 132천문 단위 떨어져 있고 명왕성보다 4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000년이 걸려요. 정말 멀어요. 만약 두 개의 거대한 가스 거성이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제 말은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많은 물질이 손실되지 않을 거예요. 충격의 각도와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정면 충돌은 둘을 완전히 융합하게 만들 거고 가스 표피든 고체 핵이든 간에 어떤 물질도 잃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에서는 두 중심핵이 합쳐지고 두 행성은 외피가스의 대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매우 빠른 속도라면 쿵! 둘 다 사라지겠죠. 비스듬하게 충돌하면 두 개의 중심핵이 서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행성들은 합쳐지지 않지만 그들 가스의 상당한 부분은 우주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매우 비스듬한 충돌의 경우, 옆을 스치는 경우 행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한 이론은 심지어 목성과 토성 또는 적어도 그 중 하나가 더 작은 가스 행성들이 합쳐져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이 가스와 관련이 있어요.